오늘도 바쁘긴 했다. 온종일 쉴 새 없이 일하고 나니 벌써 퇴근 시간이다. 나 자신보단 일, 그리고 중요한 일보단 급한 일을 우선시했기에 잠시 생각이나 사색을 해볼 귀중한 시간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하루였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완료되고 다음의 업무로 넘어가기 전 약간의 휴식조차 취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은 아니었다. 짬을 내어 회사 주변 산책을 할 수도, 이것저것 생각을 해볼 수도, 동료들과 사적 대화를 했을 수도, 그냥 멍하게 잠시 쉬었을 수도 있을 법한 시간은 충분했는데 또 무섭게 숨 돌리기도 전에 빼곡하게 일정을 채우곤 했다. 없던 일도 만들어내고 굳이 답변할 필요 없는 이메일도 보내면서 보람을 느낀다. 잠시의 빈 시간에 일을 놓고 있으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바쁘게 살아야 비로소 성공적 하루를 보냈다고 믿게 된다. 그런데 집에 가면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자. 오늘 하루 무엇을 했지? 진짜 중요한 일을 나는 잘하고 있었을까? 명확히 답변을 내리기 힘든 날이 아마 많을 것 같다. 회사에서 잠시도 멍하게 있지 않았는데 이 물음에는 멍해지는 이 느낌은 무엇인가? 최근에 읽은 줄리엣 펀트쳐서 화이트 스페이스는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책이다. 화이트 스페이스의 뜻을 간단히 책의 내용을 빌려 설명하자면 하루 중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곰곰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창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다 라고 한다. 직장생활 10년 동안 거의 들어본 적도 실행해 본 적도 없는 개념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더 악착같이, 그리고 더 절박하게, 이런 형태의 표현은 아주 많이 들어보았다. 나 또한 매우 바쁨을 미덕으로 여기고 와인 부지런함을 리스펙트해온 대표적인 사람 중 한 명이다. 아마 MZ세대에겐 아주 인기 없는 선배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이 든다. 자,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에 대하여 조금 더 여러분과 공유해보고자 한다. 혹시 일과 일 사이 잠시의 휴식을 택하며 한숨 돌릴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면 화이트 스페이스를 이미 아주 잘 실천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아마 흡연자들이 가장 열렬한 화이트 스페이스의 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 양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빼곡히 들어찬 일정을 바라보며 뿌듯해하고 있다면 일상에서 잠시 멈춤을 통해 휴식과 생각할 시간을 가지지 않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겠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자. 더 많이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던가? 나의 경우는 거의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도 잠깐의 쉬어감을 자주 허락하진 않았다. 항상 더 몰아붙이는 사회적 분위기에 완전 순응한 나머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지금의 회사가 그런 분위기가 아님에도 여전히 각을 잡고 있는 내 모습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업무 중 편히 있음은 불안함을 의미했고, 연차를 쓰고 집에서 쉬는 경우조차 노트북 컴퓨터 주변을 떠나지 못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냥 성과와 상관없이 의미 없는 열심히를 취사 선택했던 것 뿐이다. 바보 같았던 나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화이트 스페이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왜 화이트 스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명확하다. 책을 조금 참고했지만 개인적 의견 위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향성이다. 생각 없이 바쁘고 많이 일하면 효율적 방향성의 포인트를 잡지 못한다. 오히려 비효율적이라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니 못하다. 한 발만 살짝 물러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진짜 쉬운 일인데도 직장인의 대부분이 부족한 능력이 바로 이것이다. 의미 없는 회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든 일이 급하다는 환각에 빠진 건 아닌지, 무의미한 자료 작성에 올인한 건 아닌지 잠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 그래야만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분배할 힘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둘째, 더 많은 노력이 더 좋은 결과를 의미하는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살고 있지 않다. 만약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노동력의 투입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상당수 분야에서는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의미 없는 노력보단 생각의 전환이 실력이 된다. SNS, 유튜브를 통해 유명해진 인플루언서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다. 일반 회사들 대부분 시스템화되었다. 과거부터 해온 일들에 숱한 노동력을 투입해 답습하는 수준의 역할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더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경험 많은 전문가에 대한 니즈 또한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다. 간단한 검색이나 약간의 금액만 지불하면 누구나 전문가 흉내를 낼 수 있지 않은가. 새로운 플랫폼과 환경이 계속 생겨나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결국 살아남는다. 그래서 마케팅, 기획, 상품, 영업 등 대부분 분야에서 생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결국 데이터 수치로는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아이디어가 가장 큰 가치를 지닌 시대가 드디어 온 것이다. 당연히 생각할 시간이 더더욱 많이 요구되며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인위적 아무것도 안함도 꼭 필요하다.
또한 사무실 밖에서 휴식을 통해 얻게 된 가치 있는 무형의 발견들이 업무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셋째, 더 많이, 더 열심히는 결국 나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와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과부하 시대에 살아가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몸에 이상이 오기 전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 나를 돌봐야 한다. 한 가지 업무가 완수되고 다른 업무로 넘어가기 전 휴식은 꼭 필요하다. 또한 완전히 업무와 분리되어 휴가를 보내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수명은 점점 연장되고 있고 직업을 유지할 연령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60세 은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심지어 70세 은퇴도 이른 감이 있는데 지금 한참이라는 30, 40대는 얼마나 더 일해야 할지 가늠도 안 될 지경이다. 그러니 건강한 상태에서 나의 노동력의 가치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핵심적인 경쟁력이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탁월함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함에서 나오는 활력이라 생각된다. 내 인생에 대해 좀 더 긴 시야를 가지고 길게 바라보자. 경무에 시달리고 바쁘더라도 의도적으로 휴식 시간과 휴식의 날을 정해서 완전히 쉬자. 화이트 스페이스를 얼마나 잘 실천할 수 있을지는 나와 여러분의 몫이다. 우리 삶의 귀중한 시간을 양보하며 의도적으로 휴식 시간을 배치하는 것은 이상하게 느껴진다. 투자한 시간과 성과의 상관관계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휴식 시간이 오히려 불안함과 초조함을 불러오곤 했다. 나는 토요일 오전에 가끔 이유 없는 두근거림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세대를 걸쳐 잘못된 믿음 체제가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만들었다. 이제는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자. 화이트 스페이스를 인정하고 실천하면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여러분과 나의 모습을 기대한다.